그러니까 이게 저는 처음에 보도를 접하고 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멀쩡히 본인의 역할 다 하고 있는 100% 200% 다 하고 있는 신진우 부장판사 이화영 1심 9년 6개월 내렸던 그 판사에 대해서 대체 민주당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들은 탄핵 서명을 나선 것이냐.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막 압박을 주고 있어요. 빨리 신진우 판사 탄핵 국회에서 처리해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서명까지 하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러고 있는 걸까? 정말 뭐 검사 탄핵, 판사 탄핵, 삼권 분립이라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모르는 그런 무례한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개딸들 간담회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전 못 봤어요. 개딸들이 총선 이후에 뭐 그 우원식 의원이 뭐 국회의장 되고 나서 민주당 뭐 당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 네. 개딸들이 모여갖고 막 민주당에다가 지적하는 뭐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와갖고 발언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보면은 진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우리 말을 안 듣냐? 우리 말을 그렇게 안 들어갖고 낭패를 봐놓고 우리가 말 들으라 하지 않았냐? 이런 발언들을 하거든요. 그 간담회 자리에서. 의원들 있는 자리에서. 네, 공개가 다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우리 막 총선 때 뭐 개딸들이 뭐 칼부림하고 뭐 그럴 때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지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인 거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조차도 이제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너무 자기들이 강성으로 나가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는 뭐 판사 탄핵까지 해야 된다 그러고 서명 돌리고 국회의원들 압박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국회의원이고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뭐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할 거 없이 이게 행정적인 절차를 아는 사람들은 저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보통은 동조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동조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니까 진짜 행패고 추태죠. 행패고 추태고 이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다 자기들이 다수석을 갖고 탄핵을 할 수 있는 거면은 네. 그거야말로 진짜 독재 국가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정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사법권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 기본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민주당의 그 민영배 의원이 국회가 재판부를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이런 발언을 뭔 소리예요 그게? 했었어요. 민영배 의원도 법조계 출신 아니에요? 네, 그리고 본인이 또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 단장이래요, 민주당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검찰과 또 이런 재판부와 이런 사법부 자체를 네.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한 걸 보면서 예.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이 민주주의를 수호를 하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 그 자체를 뒤흔들려고 하는 정말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하고 또 이제 그 지지자들이 그래도 정당을 지지한다는 다른 것도 아닌 정말 국가 전복을 원하는 집단도 아닌 정당을 지지하는 또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들의 머릿속에는 국가 전복을 생각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고 민주주의에 정말 크나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영배 의원이 지금 보니까 법조계 출신 아니고 언론인 출신이네요. 예. 또 언론인. 예, 언론인 출신인데. 애완견 출신이네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삼권분립은 뭐 법조계 출신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아는 건데 심지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저는 뭐 무너뜨려야 된다고 재판부를 국회가? 재판부 퇴출안을 찾아야 한다. 퇴출안을 찾아야 된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권한을 다 갖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언론도 애완견이니까 예. 얘네들도 이렇게 기사를 못 쓰게 하고 예. 너네들이 앞으로 잘하는지 워치독인지 어택독인지 보겠다. 자기들이 감시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재판부에도 이게 삼권 분립이 명확히 지켜져야 되는 건데 예. 지금까지 사실 국회 자체가 삼권 분립이 지켜지지가 않아 왔다고 저는 봐요. 네. 왜냐면은 뭐 행정 영역에 있던 사람들도 전부 국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거쳐가고 예. 선거 있을 때마다 예. 자기 사퇴했다가 국회의원 나왔다가 또 사퇴했다가 뭐 도지사 나왔다가 하루 종일 이런 행태고 근데 이제는 사법부까지 건들겠다는 거거든요. 사법부까지 내 컨트롤에 마음에 안 들게 하면은 전부 탄핵하겠다는 건 뭐냐면
실제 탄핵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내 말을 잘 듣겠지 이런 기저 심리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압박을 주는 거다. 네. 그러니까 자기 말 듣게 하려는 거예요. 눈치 보게, 권력의 눈치를 보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예. 권력은 국회인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정치인들이 얼마나 아니란 생각을 갖고 삼권 분립들을 계속해서 훼손해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님이 광란의 국회가 공포다. 앞서 이원 의원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런 광란의 국회가. 여러분 이제 6월입니다. 첫 국회 첫 달이에요. 이제 앞으로 되면은 앞으로 4년 남았잖아요. 4년 동안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진짜 이런 광경을 여러분들은 계속 뉴스로 소식을 접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저희 굿모닝 대한민국 아침에 방송을 한 내용인데 신진우 탄핵을 만지작거리는 이재명 재무덤 파는 격이다 라는 토픽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했는데 이날 패널로 나온 정혁진 변호사와 원영석 변호사 다 법조인들이잖아요. 네네. 법조인들이 입을 모아서 이 상권 분립에 대해서 사실 가장 먼저 존중해야 되는 기관이 어디냐? 국회다 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거 아니에요? 국회가 가장 먼저 국민을 대표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이니까 상권 분립 기본적인 것을 가장 먼저 지키고 존중해야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의 지금이 아니죠. 뭐 검사 탄핵도 몇 번 했었고 시도를 여러 번 했었고 물론 다 안 됐지만은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죠. 탄핵이. 근데 검사 탄핵, 판사 탄핵 이런 식으로 하는 민주당이 이제는 그냥 재판부를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마치 자신들 발밑에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거 아니냐. 재판부마저 애완견 취급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현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다 자기들의 애완견으로 보이는 거고 이재명 대표 눈에는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개로 보이는 거예요. 본인 지지하는 사람들이 개딸이니까? 본인이 전부 통제할 수 있고 네. 나한테 마음에 안 들게 나한테 꼬리 안 흔들고 짖어? 하면은 이제 독방에 가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학대 하듯이 그냥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 예. 진짜 이거 지금 삼권 분립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렇죠. 기본적인 거고.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존중해야 되는 어떤 원칙 중에 하나일 것이고 네. 근데 이 삼권 분립을 되게 가볍게 여기면서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재판부조차도 내가 탄핵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찾아와야겠고 방법을 찾아야겠고 이거는 사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 그렇죠. 뭐라죠? 다들 이제 동물학대 얘기하니까 저는 양산에 있는 그분이 생각나는데 개벌이니. 예.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정말 저는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6월밖에 안 됐는데 네, 아직 6월이에요. 정말 비극의 시작 정말 포문이 열린 것 같아서 네. 또 앞으로 이 이후에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도대체 얼마나 더 써야 될지 그러니까요. 이런 것부터 그렇게 또 거부권을 쓰면 그 거부권에 대해서 또 다시 비판을 또 계속하면서 프레임하겠죠. 프레임을 예. 씌울 거고 이러니 정말 앞으로가 너무 사실 걱정이 많이 되고 정말 그 총선에 대한 그 미련이 계속 버려지지 않는 그때 이겼으면 그때 정말 이걸 어떻게든 막았었어야 예. 되는데 예.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서 정말 이런 정치인들을 뉴스에서 계속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우리나라를 독재로 만들어 간다라는 박예성님의 말도 있고 또 개항 주민들 참 그때 원희룡 후보가 이겼더라면 진짜 원희룡 후보가 그래도 당시에 되게 선전했어요. 약 45%의 이 득표율을 얻은 거는 개항에서 정말 대단한 득표율이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마블 유니버스도 아니고 멀티버스도 아니고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자면은 결국 이런 식으로 좀 언론에 대해서 외양견이라 표현을 하고 판사 탄핵, 신진호 부장판사 탄핵까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하고 또 이재명이 만지작 거리는 것은 결국에는 그만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이재명 대표 개인한테 굉장히 큰 치명타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보여주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현 의원은? 진짜 지금 많이 불안할 거라 생각하고 네. 왜냐면은 좀 이따가도 얘기 나오겠지만은 위증교사 관련해 갖고 녹취록까지도 지금 나온 상태고 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뭐 공범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재명이 주범이지만 어쨌든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는 네. 이화영 부지사조차도 지금 유죄형 확정을 지금 받는 상태고 1심에서. 1심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기도 이제 알 겁니다. 자기가 지금 뭐 당대표를 연임해가지고 대선까지 쭉 간다 이런 계획을 세워는 놨지만은 네. 이게 사실 탄압받는 그림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를 본인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통령 선거를 뛰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구속되고 뭐 형이 확정돼가지고 대선을 뛸 수 없게 됐다. 피해자,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건 확정이지만 이걸 피해자로서 가느냐 아니면 자기가 진짜 범죄자로서 가느냐 그거를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경을 쓰는 거라고 전 보여지고 그렇기 네. 때문에 언론에다가도 날 선 언행들을 하고 뭐 검찰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재판부에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기도 어차피 본인의 감옥에 갈 거라는 건 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알고 있을 것이고 네. 근데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명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는 시기가 됐지 않았나. 갈 때 가더라도 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재명은 또 검찰의 조작으로 감옥까지 갔다 이런 그림을 그러니까 그리고 딱 있다. 그런 거죠. 이게 자기가 노무현처럼 되느냐 네. 아니면은 뭐 전두환처럼 되느냐 거기서 자기가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에서 뭐 누가 잘잘못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어쨌든 뇌물을 받았잖아요. 뇌물을 받은 혐의가 부분에 대해서 있는 혐의가 수사가 있었는데 진행되지 네. 못했죠. 근데 네. 뭐 자체적으로 이제 뭐 네. 그렇게 되셨지만은 네. 아무튼 그런 뭐 비유를 그렇게 한 것인데 아무튼간에 본인이 감옥에 가는 것이 범죄자로서 가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가서 많은 국민들이 그리워할 수 있게끔 만드는 서사를 작업하고 있다.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스 이재명 네. 분위기를 만들려 할 것이다. 네, 이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정말 본인이 치명타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네. 그러니까 봤을 때 앞에 이제 장기판이 이렇게 놓여 있고 우리가 뭐 야당과 여당이 서로 이렇게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격할 수는 있죠. 그렇죠. 네, 방어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든 짜여진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틀이라는 그런 룰이 있는데 그 룰 자체를 엎어버리고 내가 이 장기판 자체를 내 마음에 드는 형국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거를 아예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정말 억울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그렇죠. 네, 결백을 사실과 예.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법 체계를 믿고 재판에 제대로 참여를 하는 것이 네.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어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예 판 자체를 엎어버리겠다라고 하고 또 지금 나가는 메시지들을 보면 사법부를 못 믿게 하고 언론을 못 믿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지금 지지자들의 눈과 귀를 다 닫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 언론이 거짓말이다. 검찰의 하수인이다. 네. 애완견이다. 이러면서 언론 듣지 마세요. 재판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재판도 재판부가 다 저쪽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어서 네. 오히려 재판부를 뒤집으면 뒤집었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지자들을 정말 결집을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매하게 만들면서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이렇게 판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차려야 된다.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네. 또 얘네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뭐 특검법을 뭐 발의를 하는 게 뭐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 뭐 이거를 그러니까요. 또 하고 또 개별 의원 차원에서 이제 수사 기관이 증거 위조나 진술 제한 압박 등을 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증거 위조나 진술 제한 압박을 처벌할 수 있게 수사기관 무고죄법을 또 발의를 한대요. 진짜 가지가지하네요. 수사기관이 무고를 한다. 예. 수사기관 무고죄법을 또 발의를 말이죠? 하고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표적 수사에 나선 경우 예.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게 하는 표적 수사 금지법. 그냥 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통 피의자가 특정이 되면 그 사람을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게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표적 수사냐 아니냐 달라지는 거네요. 그 기준을 누가 그 세워요? 기준을 자기네들이 이재명이. 세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거 지금 법안을 지금 줄줄이 발의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지금 더해서 민주당 또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처분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그 왜곡의 기준은 또 누가 정해요? 대법관 있잖아요, 대법관. 이런 거 신설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대요. 아 정말 제가 그래서 약간 아까 비극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비극들이 계속해서 이제 지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지지하는 또 개딸들은 그거에 대한 여론을 형성을 해서 또 국회의원들 압박하고 또 판사들 압박을 하고 이렇게 가면 정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이다라는 생각에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전 또 이제 김어준을 TBS에서 내쫓은 사람으로서 네. 또 그 김어준이 밖에 나가서 얼마큼 성장하고 있는지를 또 보고 있잖아요. 매주 모니터링 하시는군요. 뉴스공장 지금은 안 애청자시군요. 왜냐하면 원래 그 적을 알아야 나도 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야 백전백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정말 그때 총선에 정말 그 김어준이 되게 사령탑 그렇죠. 총선 지시하고, 지령을 하는 그런 사령탑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조회수라던가 실시간 동시 접속 자수를 보면 20만 명 막 이러지 않나요? 어마어마해요. 네. 그 아침 시간에.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들이 정말 다른 언론들 못 보게 하고 이쪽으로 자기네 지지자들을 다 결집을 시켜서 한쪽 방향으로 지령을 내리고 움직이게 하고 이런 그 전체적인 그런 프레임들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상식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언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어갈 수 있나 싶을 정도라서 참 자기들만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저희 팬앤마이크 아침 방송 굿모닝 대한민국이 4,400명 실시간 시청자가 4,400명이었는데 저희 요즘 아침 방송 같은 경우는 한 2,500명 정도 동시 시청자가 있고 저녁 방송 최대한 부장의 방송에는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평균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뉴스공장은 야 사실 저희 실시간 이 정도면은 엄청 많은 거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적은 편은 아닙니다. 4,000명, 2,000명 동시 시청자 이 정도 수를 유지하는 거는 뭐 나름 이 업계에서는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은 중간 이런 거라 볼 수 있는데 20만 명은 어나더 레벨이에요. 그죠. 그거는 뭐 진짜 조회수가 아니라 동시 공영방송이죠, 접속자. 동시 접속자가 20만 명이라는 거는 이거 어나더 레벨이고 다른 유튜브 채널을 봐도 정치 시사뿐 아니라 뭐 스포츠나 연애, 문화 이런 데서 20만 명 찍는 방송 거의 없습니다. 진짜 그쵸. 이거는 네. 진짜 개탄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고 차라리 팬앤마이크가 20만 명을 시청을 해야 돼도 모자랄 판에 그런 판국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보고 싶었던 것은 이 내용입니다. 이 위준교사 앞서 최인호 의원이 간략하게 언급을 했는데 녹취록까지 나왔어요. 허위 진술 요구했다는 녹취록이 나왔는데 어제 저희 팬앤마이크 최대현 부장의 이것이 뉴스다에서 녹취록을 틀어줬었죠. 이거 진짜 빼박 아니냐? 녹취록까지 나왔다 봐라! 라는 의견이 있는데 민주당은 또 니네 이거 소스 어디서 받았어? 이 탓을 하고 있어요. 너 이것도 검찰에서 받았지? 약 이러고 있는데 무슨 기승전 검찰이에요. 아니 어디서 받은 게 중요합니까? 녹취록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어디서 받았냐는 색출 작업인 거고 네. 색출해가 보통은 이제 내부 고발자가 나올 경우에 네. 색출을 먼저 하고 고발을 당한 사람은 색출을 먼저 하고 그 색출을 하면은 이제 린치를 가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제 지금 색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좀 의아했던 거는 녹취록이 조작이라는 말은 또 안 하네요. AI다. 여러 개를 조작을 뭐 요즘은 목소리도 다 그 평소에 말하는 목소리만 입력시켜 놓으면 내용도 다 자유자재로 AI가 만들어 주니까 그렇죠. 뭐 조작이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근데 네. 녹취록에 대해서는 지금 조작이라고는 발언을 안 하고 있고 누가 이거 어디서 소스를 받았냐 뭐 이러면서 약간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라서 재판에서 채택이 안 되게끔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뭐 어디서 나오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게 팩트라는 것이고 허위 진술을 요구를 했다는 거는 범죄 혐의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거기다가
저기 나온 것처럼 뭐 위증교사까지도 네. 추가적인 혐의로 지금 입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아플 것이다.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메시지를 공격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하면 메시지가 다시 부각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메신저를 지금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 얻었냐, 그 소스가 어디냐 이런 그렇죠. 예. 것을 하고 있는데 저는 머지않아서 곧 그 조작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 나올 것 같고 왜냐하면 조작 이게 음성이다. 일단 그러니까 뭐 짜깁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번에 공개된 음성 자체가 4분 정도 가량의 네. 이 좀 잘려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공개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사실 박정훈 의원이 추가적인 내용까지도 더 공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봤는데 네. 아마 이제 이 부분도 민주당이 저렇게 이거 조작이다, 뭐 짜깁기 한 거다 이런 공격을 할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네. 이런 전체를 또 이제 공개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 녹취록이 2018년도에 그 이재명 대표랑 그 김진성 씨라는 그 전 성남시장의 그 수행 비서랑 네. 이걸 대화를 하는 녹취록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야당 그때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그 대표 성남시장과 그리고 그 전 수행 비서를 하고 했던 사람이 통화를 했을 때 이게 동등한 관계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관계가 아무래도 상하가 있고 있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혹시 다 들어보셨나요? 예, 저 어제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있었던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라고 말을 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말 본인이 만약에 저에게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기자님 저희 그날 있었던 일 있잖아요. 그거 의원님, 기자님 그 원래 본인의 생각대로 말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까지는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뭐 이런 것 정도까지는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네.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 말을 했잖아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는 솔직히 인간 대 인간으로서 예의상 그렇게 지시를 못하죠. 하지는 예. 않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빼박 증거이다라고 국민의힘과 우리 당연히 이거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 앞으로 좀 더 저는 이 부분들이 좀 더 논란이 좀 더 타올라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위증교사는요. 대선 전에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 이전에 최종 판결까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녹취록까지 나왔잖아요. 사실 증거가 이렇게 뚜렷한 증거가 있다면은 재판부에서도 시간을 끌고 싶어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증교사는 최종 판결이 대통령 선거 전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현재 법조계의 정론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로 이 위증교사뿐만 아니라 대북 송금까지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그냥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끝나는 그런 상황까지도 놓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애완견으로 비하를 하고 검찰 재판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들 가지고 오늘 방송 진행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